만약에 아이가 100점을 맞거나 눈에 띄게 잘했을 때만 칭찬하시고 좀 부모님 기준에서 잘 못했을 때 다그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그렇죠. 네, 그 마음은 정말 이해가 되는데 이랬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럼 잘하지 못하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걸까? 이렇게 의문을 품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부모님 기준에서는 조금 못 미쳤더라도 네가 내 딸이라서 아들이라서 잘하든 못하든 엄마는 네가 정말 너무 좋다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기다리시는 코너입니다. 전문가 특강 코너. 오늘은요, 새학기 그리고 새학년 혹은 잘 다니다가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요. 우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초등현직 선생님이시고요. 이번에 9살 관계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신 우리 선생님께서 초등 친구들의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구독자 여러분. 저는 14년차 초등교사이자 9살 관계사전을 쓴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어울림과 자존감 이렇게 두 편으로 쓰셨더라고요. 예. 그쵸? 네. 몇 학년 친구들이 보면 가장 좋아요? 이 9살 사전 시리즈가 네. 그 전에 이제 말습관, 뭐 돈습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보통 보니까 빠르면 6살부터 읽으시고 7살, 8살, 9살, 10살 정도까지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서 이 네. 책도 그런 연령대를 제가 참고해서 네. 쓰게 되었습니다. 제목에 또 9살이라고 딱 콕 찍혀 있는데 우리 네. 9살이면 2학년. 그렇죠. 그죠? 예. 사실 이제 뭐 담임을 오래 해보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문제 없는 학년이 없고 관계가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너무 많잖아요. 네. 관계에 대해서는 늘 어렵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어머님들을 어떻게 하면 좀 마음 편하게 해드릴까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정 선생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관계를 맺을 때 아이들이 친구 맺기 과정에서 이렇게 이런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을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아이는 그 중에 저런 모습이겠다 라고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친구를 맺고 있나요? 일단은 4가지 정도로 아이들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인기가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인싸죠? 네, 핵인싸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친하게 지낸 친구도 두루두루 많고 또 친구들이 같이 짝꿍도 뭐 많이 하고 싶어하고 그런 친구들이고 맞아요. 이제 두 번째로는 좀 네. 아이들이 싫어하는 배척할 때가 많은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랑은 좀 짝꿍하기도 싫어하고 좀 놀기 싫어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네. 이제 보통 인기가 보통 정도인 친구들인데요. 예. 평범하다고 하는 친구들. 그렇죠. 예.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두 명 정도 이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제 존재감이 조금 없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외로운 친구들이죠. 그래서 인기가 많은 친구들을 한번 이제 관찰을 해보면 네. 이제 보통 사교성이 좋고 친구들 말에 좀 공감도 잘 해주고 또 배려를 잘하고 또 규칙을 잘 지켜서 즐겁게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친구들은 그림, 운동 등 뭔가 한 가지 잘하는 맞아요. 것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또 잘난 척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공감 능력이 좀 있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좀 무의식적으로 아는 친구들이 많고 잘하는데 잘난 척을 안 하면 인싸가 되는 거고 인기가 그렇죠. 있고 거기서 잘난 척을 심하게 하면 이제 배척당하는 친구가 조금 이제 호불호가 조금 이제 맞아요, 갈리게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조금 싫어하는 친구들은 방해 행동을 하는 경우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아니면 이제 놀이를 할 때 네. 화나 짜증 등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거칠게 표출을 한다거나 네. 너무 자기만 생각한다거나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을 좀 자주 한다거나 이런 네. 경우가 있고요. 좀 존재감이 없는 친구들은 네.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고 이제 친구랑 놀고는 싶은데 노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살펴보면은 인기가 꼭 많지 않더라도 네. 아이는 또 나름대로 자기들 즐거움을 갖고 또 지내더라고요. 맞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에 1학기 합격 선거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선생님 어렸을 때 제가 네.
선생님이 추천해서 그냥 억지로 나가는데 빵표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존재감이 1년 동안 진짜 없어서 네. 선생님이 이렇게 편지에 걱정된다고 쓰실 아. 그런데 이제 친구에 필요하다는 인식을 한 3, 4학년 때부터 하면서 그때부터는 좀 인기도 많아지고 매년 임원도 하고 이렇게 네. 또 바뀌었어요. 근데 네네. 고학년 때 좀 그런 게 트이는 친구들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저학년이라면 친구하고 좀 1대1로 어떤 노는 그런 상황을 좀 최대한 많이 만들어 주셔서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인가 뭐 놀 때는 좀 순둥순둥하게 받아들이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좀 자기주도적으로 하는데 조금 고집이 뭐 센 편인가 이런 것들 좀 파악하시는데 도움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매년 아이가 좀 친구가 없거나 싫어하는 관계 패턴이 반복이 된다면 좀 문제점을 조금은 다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너무 낮아서 친구들이 막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다면 그 행동을 조금 이렇게 교정을 잘하면 굉장히 이제 반 분위기를 즐겁게 유쾌하게 만들어줄 수 리드할 수 있는 있고. 맞아요. 네. 이제 그런 장점, 매력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너무나 공감해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오랜 시간 교실에서 지켜보시면서 아이들이 주로 힘들어하는 관계에서의 그런 어려움들 탑3 꼽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 반에서 단짝 친구가 없어서 고민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주로 마음이 여린 친구에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좀 센 친구에게 휘둘리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손이 끌려다니는 그렇죠. 아이.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리해서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좀 떨어져 나오거나 아니면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이제 쌩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네. 갔을 때 혼자가 되면 어떻게 하는 불안감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안 겪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엄마 나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할 때 물론 선생님도 조언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지만 집에 와서 얘기할 때 엄마가 아이한테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단짝 친구의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맞아요. 특히 남자친구들 더 그렇고 네네네. 여자친구들도 그런 거 좀 늦게 생각하는 친구가 많아서 아. 그냥 오늘은 내가 이 놀이를 얘랑 하고 싶어서 이 놀이를 네, 하고 뭐 맞아요. 내일은 또 이 친구랑 해서 좀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학년은 아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중고학년이라도 교우관계 조사를 매년 하는데 이제 네. 그때 친구들이 친하진 않은데 호감은 간다 이렇게 표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또 껴서 잘 놀아야 해서 좀 늦은 친구들은 뭐 5학년 때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만약에 근데 매년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든다거나 반짝을 예.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학기 초에 조금 중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형성된 친구가 바뀌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네. 수줍음이 많거나 이런 친구들은 용기를 내서 좀 다가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같이 갈래? 아니면 뭐 보드게임 같이 하자 이렇게 네. 제안하는 거 집에서 한번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학년이라면 요즘 조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같이 초대장 같은 걸 만들어서 놀이터나 집이나 공원 이런 데서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아이가 작은 용기로 전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속마음을 나누고 비슷한 점이 있는 게 단짝 친구라는 거 알려주시고 이제 네. 우리 반에서 나랑 비슷한 점이 있는 친구,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네. 그 친구가 혼자 있을 때 좀 말을 걸어보는 뭐 미션 같은 거 이렇게 재밌게 해보시면서 조금씩 조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센 친구에게 끌려다니는 아이. 때 이게 보니까 초반의 관계 패턴이 굳어지면은 바뀌기는 좀 이미 자기들끼리 이게 좀 습관이 돼가지고 쉽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이제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싫어하지 마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다는 거나 아니면 네가 이렇게 말해서 나는 이제 속상해.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나전달법으로 말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요. 쉽게는 바뀌지 않지만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이가 이제 친구 사이에서는 배려와 당당함의 균형이 필요하고 내가 좀 단호할 때 말해야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를 조금씩 깨달을 수 있도록 좀 천천히 지켜봐 주시면 또 다른 친구를 만날 때는 좀 아이가 성장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엄마가 보기에는 계속 끌려다니는 것 같은데 애는 좋대요. 그래도 괜찮대요. 그러면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폭력을 뭐 한다거나 뭐 네네. 따돌린다거나 정말 너무 이렇게 심하게 골탕 먹이는 정도가 아니고 아이가 그 친구를 좋아한다면 아니면 뭐 이 친구 아니면 뭐 너 친구가 없다. 근데 다른 친구는 뭐 딱히 찾아봤는데 없다. 이러면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감정이입을 과하게 하시는 바람에 아이가 끌려다니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속상하시긴 하죠.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지셔가지고 근데 아이는 그렇게까지 싫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 친구랑 그쵸? 노는 게 또 재밌어서 노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니까 또 자존심 상하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럼 마지막 유형. 그룹에서 놀다가 네. 떨어져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아. 너무 진짜. 이게 교실 안에서도 보이잖아요. 네, 저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친구가 이간질을 시켜서 네. 단짝 친구가 절교선언 해가지고 혼자가 되면 어떻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이제 수업 시간에 펑펑 제가 울었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굉장히 그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속상한 마음에 대해서 잘 공감해 주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굉장히 잘 공감해 주셔서 그 며칠 지나서 제가 이제 반에서 좀 친한 친구가 없는 친구 중에서 이제 좀 괜찮아 보이는 친구랑 친해져서 또 그 마무리를 잘 했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뭐 어머니들 경험담처럼 엄마도 그런 적이 있는데 너 마음 너무 이해해. 또 다른 친구를 이제 만날 수 있는 또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어. 경험이 없으시면 약간 MSG를 치셔서 썰을 풀듯이 하면 뭐 제가 이제 교실에서 많이 하는 방법인데 그 정도는 만들 수 있잖아요. 정말 잘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지지가 있다면 아이들은 다시 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세 가지 유형에 모두 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이제 부모와 아이 사이의 관계, 친구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은 아이가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털어놓고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도 이 모든 관계에서 내가 나서서 어떤 친구랑 붙여줄까를 고민하시기보다는 내가 아이의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들어줄까가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자존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이 책 중에 2권 중에 한 권이 자존감에 관한 책이고 사실 자존감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너무 뜨겁죠. 또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거 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자존감 하니까. 자존감 낮으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자존감은 제 생각에는 학교나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보다는 일단 가정에서 대부분 만들어지고 그 정도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가정 안에서 자존감이라는 걸 준비해서 학교라는 사회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자존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힘이 됩니다. 조언들 있으시면 좀 들려주세요. 가정에서 아이와 부모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나는 스스로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제 단단한 자존감의 토대가 될 텐데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을 2가지 정도 꼽아보면요. 첫 번째로는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하루에 10분 정도라도 이제 뭐 대화 시간을 좀 만드셔서 오늘은 학교에서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어. 이제 궁금한데 좀 얘기해줘.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실 때 아이가 뭐 감정을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뭐 이러이러해서 속상했어. 그럼 이제 그 감정을 읽어주시는 거죠. 뭐 그 말을 그대로 서술어를 그대로 하시거나 약간만 바꿔서 속상했구나. 아니면 정말 아쉬웠겠다.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그러면 이건 정말 너무 불시해드리는 부탁인데 제가 애고 엄마 역할을 해주세요. 제가 저의 감정을 말해볼게요. 오늘 엄마 나 영희랑 놀려고 했는데 영희가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없이 취소해버렸어. 그래서 너무 짜증나고 서운해. 그래, 짜증나고 서운했구나. 엄마도 그런 적이 있어서 정말 이해해. 그럼 앞으로 그 친구랑 어떻게 놀고 싶어? 이렇게 이제 그 친구랑 앞으로 어떻게 놀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약간 감정 코칭의 질문 중에 하나니까 감정을 먼저 읽어주시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좀 도와주시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말할 때도 있잖아요. 좀 뭐 친구가 밉다거나 동생이 미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도 친구를 미워하면 안 되지 이렇게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자꾸 훈계를 하잖아요. 가르침. 근데 그 순간 아이가 느낀 감정은 이제 그 아이 입장에서 너무 타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 친구가 밉구나. 이렇게 공감하시는 게 먼저고 이제 감정을 존중받은 아이는 이제 자존감도 높아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내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라는 감정을 이제 언어화해서 이름을 붙이면은 이제 흥분한 내가 좀 달래진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나 뭐 심호흡을 뭐 크게 해서 뭐 숨을 내쉴 때 화를 내보냈어 이렇게 한다거나
아이가 친구랑 갈등 상황에서 화가 나서 좀 네. 어쩔 줄 모를 때 네. 일단은 자리를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곳으로 피해서 나에게도 좋고 친구에게도 좋은 방법은 뭘까 이렇게 마음 가라앉히는 거 이런 대안을 좀 알려주시고 네. 아이가 잘 했을 때 네네. 어른도 감정을 조절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 맞아요. 이걸 한다는 게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아, 칭찬을 네. 해주시면 점점 아이는 감정을 잘 다루고 그 감정을 수용받은 경험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내가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잘할 때만 칭찬하시는 게 아니고 노력한 과정을 칭찬해 주시고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100점을 맞거나 상을 받았을 때처럼 눈에 띄게 잘했을 때만 칭찬하시고 좀 부모님 기준에서 잘 못했을 때 다그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그렇죠. 네, 그 마음은 정말 이해가 네. 되는데 이랬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럼 잘하지 못하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걸까? 이렇게 의문을 품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도 모르게 잘하는 나와 못하는 나를 좀 나누고 못하는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것도 난데. 그렇죠. 근데 항상 잘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자기의 잘하는 부분, 뭐 부족한 부분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친구는 다른 사람의 장단점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자기를 수용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너무 비교하면서 좀 열등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 기준에서는 조금 못 미쳤더라도 노력한 과정, 발전한 부분 네. 아니면은 네가 내 딸이라서 아들이라서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잘하든 못하든 엄마는 네가 정말 너무 좋다. 너는 나의 보물이야. 이렇게 좀 오글거리시면 그러네요. 편지나 쪽지라도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거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멘트를 하셨나요? 그 도시락에 네. 편지를 자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도시락 뭐 싸던 세대시고. 예, 그렇죠. 사랑한다는 말 이런 거. 근데 그거를 연락이 뭐 10년 동안 끊겼다가 연락된 친구들도 네. 아직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집에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런 자존감의 토대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예. 많이 영향을 미쳤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건 매일매일 하시면 참 좋습니다라고 하는 습관의 형태로 루틴으로 가져가면 좋은 거, 자존감을 위해서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작은 성공 경험을 많이 만들고 또 작은 성취를 칭찬해 주시는 건데요. 일단은 자기 효능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내가 유능한 사람이다, 쓸모있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잖아요. 운동이나 악기처럼 단기적으로 실력이 발전할 수 있는 영역도 좋고요. 예를 들면은 뭐 줄넘기 50개가 아니라 뭐 5개에서 10개, 뭐 책 읽기 1시간이 아니라 20분 이렇게 시작을 해보셔서 체크리스트나 다이어리에 같이 체크하시면서 점점 실력이 좋아지는구나. 어제보다 한 개 더 했네. 이렇게 작은 성취도 구체적으로 캐치를 하셔서 칭찬해 주신다면 아이가 지금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좀 내적 동기를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습관이 두 번째로는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 패턴을 초등학교 때부터 만든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또 관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성격에 대해서도 타고난 내 성격이 가장 좋은 거고 이게 고치는 게 아니라 강점으로 내 성격을 발전시킨다는 이런 긍정적인 정체성을 심어주실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심한 게 아니라 신중하고 세심한 사람, 꼼꼼하다. 그렇죠. 뭐 쪼잔한 게 아니라 꼼꼼하다. 뭐 네. 산만하고 장난기만 많은 게 아니라 재미있는 사람. 이렇게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 좋고 친구들한테 아직이라는 단어를 알려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그림을 못 그린다 이게 아니라 아직 그림을 잘 그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야. 이렇게 아직인 거죠. 그렇죠. 예, 이런 단어 같은 거를 활용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이끌어 주실 수 있고요. 또 이제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네. 또 이제 뇌에서 우울을 예방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도 나오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의 토대가 됩니다. 네. 감사 일기를 따로 쓰라고 하면 좀 네. 부담스러우실 수 너무 있잖아요. 귀찮아요. 네, 그래서 일기 쓸 때 마지막에 오늘의 감사 아니면 감사 딱 2글자 쓰셔서 뭐 오늘은 뭐 선생님이 뭐 반략을 해주셨는데 재밌어서 감사하다. 어머니가 해주신 떡볶이가 맛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그냥 한 문장 쓴다거나
한다거나 이것도 조금 번거로우시다면 자기 전에 한번 오늘의 좋았던 일, 한 감사한 가지 일, 꼽아보기. 이제 무의식 중에서 나는 이제 좋은 일이 많고 행복한 아이 이런 정체성 가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긴 이 감사라는 게 생각은 하지만 말과 글로 뱉어내는 거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애들이 처음부터 또 잘 협조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엄마부터 엄마 네, 되게 감사했어. 그렇죠. 네,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존감의 요소 중에 자기 조절감이 있거든요. 네네. 자기 조절감이라는 것은 내가 인생을 원하는 대로 사는 이제 본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충족이 안 되면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이제 성장을 하면 이제 아무리 뭐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가더라도 어느 순간 이제 30, 40대쯤 됐을 때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사춘기 시작되죠. 근데 이게 뒤늦게 오시는 분들 네. 와서 좀 허무하고 좌절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터무니없이 비싼 게 아니라면 뭐 장난감이나 책도 이제 직접 가서 선택해 볼 수 있고 뭐 방과후 활동, 학원, 초대하고 싶은 친구 등 이런 기회를 자주 주시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거에 대해서 실망한 거, 실패도 그냥 온전히 그렇죠. 본인이 겪는 거죠. 아.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또 내가 원하는 삶을 디자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친구 사귀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님들이 이런 말로 아이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하는 멘트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새학기가 시작됐을 때 좀 긴장을 많이 하는 친구가 네. 있다면요. 아이랑 실제 상황을 상상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뇌는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면 정말 그 실제 상황을 맞부딪혔을 때 잘 이렇게 실천하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친구랑 인사를 하고 네. 구체적으로 네. 뭐 선생님 자리에 가서 인사하고 네. 아이 친구한테 어떤 말을 건넬까 이런 것들을 좀 재밌게 상상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네. 엄마는 정말 이제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이러이러한 추억을 가졌던 것이 정말 즐겁고 신나는 경험이었다.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고 주저하지 말고 후회 없이 한번 친구한테 다가가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혹시 이제 친구 뭐 반응이 별로면은 뭐 해보고 아님 말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 맞아요. 다른 친구 또 있어. 이렇게 편하게 좀 훌훌 털을 수 있도록 얘기하실 수 있고 엄마는 항상 네 편이고 너가 무슨 힘든 일을 얘기하면 다 들어줄 거야. 도움을 요청하면 또 도와줄 거야. 이렇게 무조건적인 네. 지지하는 말을 해주신다면 인생에서 이제 자기를 믿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아이는 삐뚤어지지 않고 힘든 일이 있어도 씩씩하게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고 그 마음의 힘으로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면서 떠오르는 저와 저희 아들의 있었던 일이 떠오르는데요. 아들이 친구랑 뭘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가 막판에 약속을 확 깨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서운했겠죠. 근데 그 순간 든 생각, 엄마랑 하면 되겠다. 하려고 했던 그거를 엄마랑 네. 해야지. 그래서 바로 전화했더라고요. 엄마, 걔 안 나왔어. 엄마 지금 빨리 이쪽으로 나와. 해가지고 제가 이제 난데없이 가서 떡볶이를 먹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평소에 워낙에 이렇게 상호작용을 잘 하셔서 네, 그러니까 약간 바로 엄마가 떠올랐나 봐요. 그런 속상한 상황에서 대안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대안은 우리 엄마다. 믿을 구석이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예. 네, 맞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위해 참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실제로 정말 많이 노력하시는데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는 이제 오랜만에 막 교실 속 친구들 모습도 되게 많이 상상이 됐어요. 되게 떠오르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들이 사실 엄청 큰 경험이잖아요. 이 책은 엄마가 보면 되나요? 아이들이 보면 되나요? 책은 이제 아이들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어머니께서도 아이들이 2학년이라고 하면 아직 네. 책 읽어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읽기 독립이 돼도 네. 엄마가 책 읽어주는 시간은 초등학교 중고학년까지도 좋아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뭐 한 장 한 장씩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교실에서 들을 수도 있는 친구들의 반응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방법들을. 예.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이가 힘들어할 때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셨거나 아이도 어떻게 하지? 라고 자꾸 질문하는 경우에는요. 이런 책들 통해서 도움 받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이 책을 우리 네이버 카페에서 증정 이벤트 할 테니까요. 우리 어머님들 필요하시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또 더 좋은 책들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초등 교실에서 이렇게 많은 경험과 많은 생각들을 하신 선생님들의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좋고 든든해요. 네.
네,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또 속상해 하셨다면 오늘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